미스터 트롯에서 준결승전에 진출했던 진달래 씨가 도중 하차했습니다. 배구 선수인 이재영, 다영 쌍둥이 자매가 신세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전 학생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종의 학폭으로 말하자면 불량 학생이었던 모양입니다. 중고교 어린 시절 학교 폭력 문제가 뚝 터진 보물처럼 여기저기서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할까요? 나는 한때 시리에 빠졌을 때 일본 소설 대망을 읽고 용기를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대망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인생론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와 사람의 그런 논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태어났으나 시대와 주거를 잘못 만나 졸개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박물 장사하다가 오다 노부나가의 눈에 들어 일약 일본 천하를 틀어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도 시골 남에서 마을 이장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눈에 띄어 도지사, 국회의원을 거쳐 대권까지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또한 추락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미스트롯에서 진달래의 추락으로 극적으로 14명 중에 구제된 양지은 씨가 결승 1차전에서 1등을 했답니다. 자기의 신장 하나를 아버님께 준 효녀랍니다. 아마 최종 승자가 될 듯합니다. 삼성의 창업주제였던 이병철 회장은 항상 그런 논을 말했습니다. 종업원은 종업원의 그릇이 있고요, 과장은 과장 그릇이 있고 사장은 사장 그릇이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맞지 아니하면 개인도 불행하고 회사도 불행해진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사장 그릇이 따로 있으면 대통령 그릇도 따로 있다고 봅니다. 군수나 구청장 그릇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릇이 아주 작다라고 말합니다. 구청장이나 군수 정도의 그릇도, 나아가 면장 그릇도 안 된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병철 회장 말대로 나라의 불행이 되는 셈입니다.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을 두고 많은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시민인 내가 보기에도 대도시 집값 올려놓은 거 하고 적폐청산 운운하며 전직 대통령 등에게 정치 보복한 거, 그리고 김정은과 도보 다리에서 보여주기 쇼한 것, 자기 새끼라는 왼쪽 바리들을 철저히 챙긴 것, 퇴임후가 두려워 공수처 만든 거, 원전 폐쇄, 가덕도 신공한 추진 등 외에는 한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더욱 업장이 무너지는 것은 코로나를 빙자한 퍼주기로 엄청난 나라빚을 지어 우리 후손들에게 덤태기를 씌우고 있습니다. 선거가 나라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동맹인 미국의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뻐하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그야말로 사면 초가입니다. 같은 좌파 정권이라도 김대중은 IMF를 극복하기 위해 구주주정이라도 했고, 노무현은 한미 FTA도 했고, 노동계로부터 신차유주자라는 비난도 감수하며 노사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이라도 했었습니다만, 노무현이 야당 대표 시절 국정 발목 잡기 하며 자신이 뱉은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까 했는데 그 비판을 그대로 답습하고 한술 더 떠 놀랍게도 이전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체와 퇴행의 길로 인도해가고 있는 겁니다. 포퓰리즘의 도가 지나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의 꼴이 날 것 같습니다. 시대를 옛날로 돌려봅시다.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 정적인 정도전을 죽였습니다만 사람만 죽였지 정책은 많은 부분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시대가 왔고요. 나라를 번영으로 이끈 지도자의 그릇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광해군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며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 중 가장 못난 자가 인조와 선조입니다. 선조보다 더 무능하고 옹졸한 지도자의 그릇이 인조였습니다. 건국 이래 모든 대통령은 시대의 소명에 충실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켰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가난해서 백성을 배부르게 했고요.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안정과 발전을 개성시켜 세계 10대국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변화가 소위 586 시대가 주축인 요즘 고장난 벽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장난 벽시를 다시 뒤돌려봅니다.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세운 나라를 만대에 걸쳐 번역해 하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이방원은 사람은 죽여도 나라를 위해 옳은 정책이면 정적 그 이상일지언정 주저없이 포용했던 반면 임금 그릇도 못 되는 주제의 반정공신들의 추대로 능력에 넘치는 자리에 오른 인조는 나라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도 소신도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민족사의 치욕을 역사에 남기고 말았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봅니다. 칠삭둥이 한 명이 와야파여 개유정난을 일으켜 자기의 형제 안평대군 금성대군을 죽이고 조카 단종까지 죽이고 충신 김종서 등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죽인 수양대군 세조는 어떤 과보를 받았습니까? 본인은 문둥병에 걸렸고요. 두 아들은 요절했으며 그 손자인 연산군이 나왔습니다. 조선 왕기는 이후 전부 세조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선조도 인조도 이후 영조와 정조 이후에는 임금다운 임금이 없었습니다. 칠삭둥이 한 명이는 어떤가요? 두 딸을 왕비로 밀어넣었으나 자식 하나 두지 못하고 단명했습니다. 손이 철손되었습니다. 자신은 연산군에 의해 부관 참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철저히 인과응보의 되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야사에 전한 세조의 딸 이야기를 하나 전하렵니다. 조선조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여 등극한 자가 세조입니다. 세조의 딸이 아버지에게 울면서 간하기를 어린 단종이 가엾지도 않으십니까? 단종은 출산 2일 후에 어머니 현덕왕후를 잃고 6살의 할머니 소헌왕후를 잃고 10살의 할아버지 세종대왕을 잃고 12살의 부왕인 문종대왕마저 잃었답니다. 제발 죽이지 마세요. 충신들에게도 가혹한 짓 하지 말할 것을 누차에 걸쳐 간하자 화가머리까지 치민 수양은 딸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현왕후가 긴급하게 조치하여 딸은 야밤에 궁녀 하나만 데리고 대궐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후 수양은 뒤를 캐지 않았습니다. 그 세조는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나타나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였으니 너도 내 아들을 목숨을 가져가겠다 하며 원한에 찬 욕설을 퍼붓고 세조에게 침을 뱉고 사라집니다. 그날로 나이 20세인 세자는 낮잠 자다 급사였으며 세조는 현덕왕후가 뱉은 침을 맡은 자리에서 시작된 피부병이 온몸에 번져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국의 온천을 찾아다니다가 속리산 온천에서 행차했던 중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왕자의 행차를 구경하러 나온 계집아이가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딸의 모습과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연유를 캐보니 바로 세조의 딸이 그 지방에 응거하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세조가 뜻밖의 만남에 반가워하며 지난날 가혹함을 뉘우치며 딸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 누구이냐? 딸이 대답하기를 우연히 착한 나무꾼의 도움을 받고 지내다가 부부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바로 김종서 장군 친손자입니다. 김종서는 수양이 개유 정난을 일으키면서 한 명이가 작성한 살생부 1순위 척살 대상으로 철퇴를 때려 죽인 충신이 아니던가요? 세조는 무릎을 치며 한탄하기를 금상에 오를 욕심으로 천하 충신들을 다 죽이고
내가 천벌을 받았구나. 세조는 딸과 작별하며 한양에 올라가서 부마궁을 짓고 너희를 부르리라 하고 약조를 합니다. 얼마 후 딸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딸의 가족은 집을 비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조카와 동생들과 딸까지 잡았으니 죽여서 소랑대를 무슨 낯으로 대할 것인가. 세옹지마 인과응보의 철칙이 순환되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어김없이 굴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에 두고 그 먼 거리를 1년에 걸쳐 돌게 되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에서 단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변함없는 법칙이고 이것이 세상만사 인과응보의 규칙으로 당신들이 만든 죄업은 당신이 거두게 되거나 그게 아니면 반드시 당신의 자식이라도 업보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원한의 불길이 대지를 집어삼키듯이 덮쳐 오늘날 즉 그날이 오면 깨달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망국과 흥국의 기로에 섰습니다. 국가의 암과 같은 반헌법적 세력이 나라의 중추를 장악하고 국가 자살로 국민을 내몰고 있습니다. 자국나라 중국도 통제한 우한 주민에 대하여 국경 개방을 벌써 1년이 넘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권 방어용 반역으로 서민경제 황폐와 73년 동안 쌓은 국교를 탕진하는 무상남발로 전 국민의 독립성 상실이 가져왔습니다. 안보와 국부의 원천인 원전을 파괴하고 주적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뜻에 따르는 상납경제, 골물대로 골문 운동권 네트워크의 부패와 위선, 대안적 리더십 부재로 표류하는 국민들, 미래의 꿈을 잃은 청년 세대의 불안과 좌절, 가히 폭풍전야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국을 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2주년을 만난 이 3일절 아침에 피를 토하고 싶은 괴로운 마음을 호소합니다. 803 정상에서 흘러가는 구름과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현세에 허물어져가는 오탁 악세의 국군을 한탄하면서 세상만사 인과응보의 진리를 외쳐봅니다. 2021년 3월 1일 아침에 803에서 청정산인 합장 국민들에게 올립니다.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